성산 일출봉의 일출은 장관입니다. 부지런한 해녀들은 벌써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바닷속엔 성게들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망사리는 금세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의 입에선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죠. 뼈만 남았어. 살이 아무것도 없이. 속 내장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알던 그 제주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 가다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에게 무한한 풍요와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주던 제주 바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 직업을 아주 당당하게 어디 내놔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 해녀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 때문에 우아하네. 이런 데도 전복이 있구나, 이런 데도 출하가 있구나, 그런 잡는 재미가. 오래된 TV 속 자신의 모습은 몇 번을 다시 봐도 어색합니다.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미 고령화된 해녀들 사이에서 저 뒤에 여자가 나 닮다. 뒤에 송명전에 이재복이. 새롭다. 그때만 해도 젊었죠. 기준. 어떤 때 가장 바다에 나가기 싫었어요? 비바람 불 때는 그중에 온평리의 막내 해녀 송명자 씨. 그녀는 온평리의 유일한 30대 해녀다. 글쎄요,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해녀가 생겨나지 않으면 참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이 씨가 된 걸까? 20년이 흘렀어도 명자 씨는 여전히 온평리 막내 해녀입니다. 가버린 청춘도 서글프지만 속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시절 바다는 젊었습니다. 야, 그때만 해도 감태가 막 하나씩 여기. 기죽에 저 시절이 쓸만했던 시절이죠. 지금은 전혀 딴판입니다. 무성했던 감태밭은 사라지고 허연 석회질이 바위들을 뒤덮었습니다. 석회 조류들이 감태 같은 식물들을 몰아내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도 진짜 바다는 싱싱하게 젊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버렸잖아. 늙어버린 바다는 더 이상 성게를 살찌우지 못합니다. 속 내장밖에 없어요. 살 안 찌는 동네 성게는 보면 새까맣고 내장밖에 없어. 먹은 게 없어서.
애써 채워 올린 성게 망사리를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물속에선 해녀들이 일일이 망사리를 열어젖힙니다. 별처럼 우수수 내리는 성게들. 해조류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성게들을 옮겨주는 일명 성게 들이치기 작업입니다. 내년 봄까지 성게를 살찌워 버리는 자구책입니다. 내년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동해 놓으면 이제 내년 4월 달 되면 잡을 거. 제주 바다에 성게 먹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을 끌어올리자 성게들이 올라옵니다. 성게한테 주는 먹이. 자세히 살펴보니 해조류가 아닙니다. 양배추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해조류를 대신할 새로운 성게 먹이를 찾는 실험입니다. 갯노고머장에 성게를 사료원으로서 이렇게 접목했을 때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저희들의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난 채소를 성게가 과연 좋아할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양배추를 잘 먹습니다. 실험 결과 자연 생태에서 잘 자란 성게와 견줄 만큼 건강한 생육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정도의 그 사육 기간 동안에 체중 대비 12%까지 이제 생식소가 발달되는 것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양배추를 섭취한 성게인 경우에는 단맛도 있고 반면에 쓴맛은 없고. 양배추를 먹은 성게에서 단맛이 난다는 소식. 해녀들은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바다의 식물인데 이거 이 육상의 거 먹은다 하니까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 해녀들로서는. 잠수부들이 고압 분사기로 청소에 나섰습니다. 허연 가루들이 뿌옇게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맑은 제주바다의 시야를 가려버릴 만큼 엄청난 양. 바닥을 뒤덮은 석회 조기에서 나오는 석회질입니다.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해조류가 없어지면 유절산호말이나 무절산호말이 덮으면서 이게 이 해조류가 포자가 그 바위에 부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마을 어장이 있는 안반지대 약 40%, 6,400헥타르에서 갯녹음이 확인됐습니다.
제주 지역 해조류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0톤에 육박하던 톳 생산량은 지난해 20여 톤으로 줄었고 2011년 5,000톤에 달하던 우뭇가사리도 몇 해 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지난해 350톤까지 감소했습니다. 미역과 모자반 등 대부분의 해조류도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온평리의 이웃마을인 종달리 해안을 메운 불청개. 바다를 가득 메운 구멍 갈파래입니다. 청각 파래와 같은 녹조류지만 먹을 순 없습니다. 해변을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물 밖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와 냄새. 해변을 잠식한 파래더미가 햇볕에 말라 썩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간 10,000톤이 넘게 발생하는데 수거량은 절반도 안 되는 3,000톤에 그칩니다. 예전에 없던 눈에 띄는 이상징후. 주요 원인으로 수온 변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4년 동안 우리나라 표층 수온은 1.35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상승폭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제주는 더 심각합니다. 2010년대 평균 20도였던 표층 수온은 평균 1.5도나 올랐습니다. 기온으로 따지면 1.2도나 1.5나 2도는 큰 차이가 없던데 바다에서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100년 동안에 한 1도 올라가는 게 지금 한 20년 정도에서 1.5도씩 올라가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기후 변화의 증거들은 제주 바다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절경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비양도. 하지만 물속 사정은 다릅니다. 감태와 모자반 대신에 기세 등등하게 바닥을 차지한 건 거품 돌산호입니다. 인공 어초까지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호주 같은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제주 바다에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바다가 변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태 해초류가 없어가면서 그게 생긴 거예요. 바다가 다 죽었어요, 죽었어. 해조류가 없다 보니까 좀 물건도 없고 전복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복이 그냥 가면은 몇 킬로씩 빼놨는데 남동쪽 연안에서 발견된 모래 말미잘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청객입니다. 해마다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물질하는 해녀들에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겁나요. 저희는 그 말미잘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 조금씩 이제 그 말미잘이 덮기 시작하더니만은 차츰차츰 매해마다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전체를 퍼져가는 형상입니다. 소라나 전복 모든 게 다 이제 살 곳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해녀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소라는 제주 바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소라 수확에 나선 해녀들. 부지런히 소라를 잡아 품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바다에 든 지 4시간 만에 귀환. 아무것도 보자 하듯이. 그런데 애써 잡은 소라를 서너 움큼 덜어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7cm) 이하의 작은 소라들입니다. 아이고, 소라가 있수가 지금 바닥에 풀이어서는 먹을 때여서는 소라 잡아서 아이들 키웠다는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 소라가 옛날에는 막 이랬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런 건 어쩌다 있고 이런 것밖에 없으면 감태가 막 어서져 보다니 물건이 없어요. 자라요. 그 많던 소라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연구 결과 수온이 올라가면서 소라가 10년간 무려 120km 넘게 북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북상 경로를 따라 해역별로 소라의 생육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바다에 거대한 수중암초 왕돌초가 있습니다. 제주의 명물 자리돔이 강원도에 인접한 바다에 떼지어 나타납니다. 제주 소라들도 자리돔을 따라온 걸까요? 암초에 붙은 소라를 채취했습니다. 바닥에 사는 저서 생물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어류보다 바다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소라가 제주 바다를 떠나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
소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와 동해 총 6개 해역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소라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크기는 제주산 소라가 동해에서 채취한 소라에 비해 평균 1cm가량 작았습니다. 평균 무게도 33g으로 동해보다 17g이나 덜 나갔습니다. 성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라의 위 내용물도 분석해봤습니다. 6개 해역의 소라 중 석회 조류가 검출된 건 왕돌초를 제외하면 제주가 유일합니다. 왕돌초에선 석회 조류뿐만 아니라 해조류인 녹조류와 갈조류, 홍조류가 모두 검출됐지만 제주산 소라에서는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지금 쿠로시오가 지나가는 난류의 영향이 강화되고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은 석회조류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었고요. 해조류가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잘 먹고 성장이 고르게 잘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소라 개체군들이 환경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제주 바다에서 먹을 게 없어지자 소라들이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 부족도 문제지만 수온 상승 자체가 소라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환경 속에서 하루에 수온을 1도씩 올렸습니다. 사흘째부터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체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주사기로 소라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적혈구가 없는 소라의 피는 하늘색을 띱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부 침입 물질을 방어하는 식세포율이 사흘째 25%에서 9일째 15%로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활성산소량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해조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게 더 크게 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소라가 100개가 있다면 해조류의 영향, 그다음에 수온의 영향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소라들이 느끼고 있는 수온 상승. 해녀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진 잠수복을 고치러 온 명자 씨. 아저씨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아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살지. 아이고. 손지. 딸라. 올라네. 먼저 아들의 이번 딸. 아이고. 야 사람 씨나 니도 할망이 되고. 할머니요. 세월이 참. 저기 치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잠수복을 만들어 온 장인.
그의 손을 거치면 헌옷도 새 옷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막 6mm씩 입원하시는데 이젠 6mm 하는 사람 어찌해? 6mm 거의 없어. 옛날엔 6mm들이 많았는데 6mm는 이제 몇 프로가 안 돼. 그거이.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잠수복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답니다. 물이 따뜻해진 데가 한 10년 안짝인 거다 이만. 그럼 10년 안짝이라. 우리 동네 언니들이 보니까 옷이 그전에 3mm 입는 사람이 몇 명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4mm에 3mm 입어요. 그렇게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 다 알거든. 그 사람들이 4mm, 3mm 그렇게 입어가니까 야, 이거 이렇게 변해 있구나. 성게에 알이 차지 않고 소라가 북쪽으로 떠나버리면 해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아요. 온평리 막내 해녀는 2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처럼 마지막 해녀가 되고 마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바다를 지켰더라면 이렇게 황폐화되지 않으실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아유, 그냥 진짜 너무 젊었었던 그 바다, 젊었었던 바다가 진짜 너무너무 그리워 지금. 많이 아쉬워 솔직히. 옆 동네 살아도 감태 많은 데 가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속상해. 그런 거 생각하면 속상해. 경북 봉화 광산 매몰로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과 가져간 커피 믹스로 버텼다고 말한 것으로. 이거 하나 받을까? 야, 이게 화제됐던 커피잖아. 내가 좋아했던 거.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저게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 기적 같은 생화는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생환에 오신 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 살아오셨구나. 감사하다. 다른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 살았어, 고맙다. 봉화 광산 경도 고립사고의 마지막 한마디는 됐어, 살았어, 고마워. (11시) 좀 넘었나? 그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똑바로 얘기해봐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안에 갇히셨어 막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밤중에 걸려온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운전을 해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옆에 가야겠다. 그 시각 아버지는 신참 광부 한 명과 함께 갱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5시, 정확하게 5시 38분에 이제 북락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시에 저녁밥을 먹어요. 뭐 그 시간에 이제 그렇게 북락이 돼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이런저런 막 비닐 치고 막 나무 갖다가 해서 이제 자르고 도끼로 패고 뭐 이제 이런데 시간 지내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꽤 많이 됐어요. 먹을 거라곤 커피 믹스뿐이었습니다.
근데 야 우리 저녁 먹자. 우리 저녁 안 먹었잖아. 예? 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있잖아. 모닥불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날은 2개를 봉지 커피 이제 그거를 2개를 해가지고 이제 박 씨를 살린 건 우선 27년 광부 생활에서 체득한 경험입니다. 도끼로 이제 다 그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그 이용을 해서 이제 땔감으로 했거든요. 금속 광산이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이제 좋고 또 우리가 불을 피움으로써 이 연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연현상으로. 그러니까 우에서도 그 연기 냄새를 좀 맡고 아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감지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바깥에선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큰 안반이 발견되면서 한동안 굴착에 애를 먹었습니다. 큰 안반이 무너져 내린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지체되었죠.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그 격하게 조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비가. 구조 현장 인근에서 밤을 지새우던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에 대비해서 2차, 3차 다 뚫어야죠. 서너 대가 들어가야죠. 사람 살린다고 하는데. 결국 가족들도 지하 구조 현장 근처까지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 갇혀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올라와서 그 가족들한테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이때쯤 땅속에 2사람. 식수와 먹을 것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커피도 30개 가지고 나흘 정도 단위 떨어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밖에 못 먹었지 뭐. 근데 그 물도 이제 커피 떨어지니까 그 물도 이제 바로 하루 정도 더 갔네. 그래서 이제 틈에서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걸 이제 그 통을 대놓고서 받았죠. 냄새는 좀 나더라고. 아무래도 금속 광산이다 보니까 냄새나 이제 막 이 친구는 막 그냥 구토하고 막.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남은 화약으로 막힌 곳을 뚫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발파를 해가지고 그걸 내려앉혀 보려고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약이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이 25개밖에 없었거든요. 우선은 그런 10개를 묶어가지고 그 갱도를 올라가가지고 그 약을 장약을 했어요. 발파하고 사람 살려 하고 막. 바깥에서는 24시간 굴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지금 구조됩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보이는 대로 천천히 오셔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소리를 지르시고.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 능력, 생존 가능성을 333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음식이 없으면 3주, 총 21일까지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무광산 같은 경우에는 갱도 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 가족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가 아마 시추 실패, 1, 2차 실패였을 때였을 거예요. 조금 화가 많이 났었죠. 답답하기도 하고. 구조를 위한 이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처럼
허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갇힌 두 사람은 이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어둠 속 두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조해 들어오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멀리서 발파 소리는 뻥뻥 날 정도로 발파 소리는 들었어요. 며칠 전서부터. 굴제되던 날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었습니다. 풀 때는 장작도 떨어져 가고 헤드랜턴마저 방전되면서 갱도의 암흑은 짙어만 갔습니다. 나로서는 모든 게 이제 다 소진됐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견딜 수 있는 모든 이제 소재들이 다 없어지니까 일단 이거 캠프 방전 돼버리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암흑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둘 게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깜빡거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방전이 이제 됐고 그 이제 모닥불에 이제 불꽃 그거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렇지 나무도 이제 거기서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27년차 광부의 머릿속에 마지막이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갱도는 어디를 가나 이제 물이 뚝뚝 계속 떨어져요. 춥거든요, 막 덜덜덜 입이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저체온증이 제일 염려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귀에는 환청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이틀, 3일 전서부터 환청이 계속 들렸어요. 그 비닐 운막 속에 있을 때 자박자박 하면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러면 있으면은 둘이 뭔 소근소근 막 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비닐을 걷고 누구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컴컴하고. 야, 그래서 내가 체력이 이제 다 됐겠구나. 이제 그걸 이제 혼자서 이제 좀 느꼈었죠. 그때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한 2시간 흘렀을까, 한 3시간 흘렀을까 하여튼 좀 긴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발파라는 소리가 제 귀에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뭔 소리 못 들었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래요. 뭔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야 발파라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들렸냐? 또 환청이었을까? 야 일단 모자 써라, 안전모 써라. 그 안전모를 쓰고 이제 손을 잡고 뒷걸음질로 이제 막 조심스럽게 이제 한 10여 미터 정도 이제 후퇴를 했지. 혹시 우리가 이제 천막 쳐놓고 있는 부근이 이제 수갱하고 가까운 거리니까 발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쪽으로 한 10여 미터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 진짜 발파 소리가 꽝 하면서 불빛이 탁 튀어나온 거. 낯익은 동료 광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아 형님 하면서 막 한 친구가 뛰어와요, 막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북한 탈북자인데 나이가 32살 총각인데 그냥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뭐 같이 엉엉 울었죠, 뭐. 그냥 털푸덕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막 구조대들 119 구조대들 막 달려와서 그냥 뭐 옆에 부축하고 막 부축하는 것도 막 이 친구가 막 뿌리치더라고. 내가 업고 가겠다고. 이게 나를 그냥 들쳐입고 한 30m를 막 들고 뛰는데 동료 광부의 애타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신속히 구조를 하기 위해서 참 저희 동료들이 참 고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결과물로서는 그분들이 생환해서 참 돌아오셨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고, 그 이면에는 물론 그분들도 고생하셨고 일사불란하게 단지 이제 동료의 애를 갖고 구조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구조대원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됐다, 드디어 됐다 이런 감정과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생환에 오신 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 환자분을 이제 병원에 다 이송을 해드리고 다시 그 현장에 다시 돌아왔는데 멍하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그러면서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구나. 살아오셨구나.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아마 끝에 관계자들하고 껴안고 됐어, 살았어 하는 이러한 부분들 다른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 살았어, 고맙다. 그게 봉화 광산 경도 고립사고의 마지막 한마디는 됐어, 살았어, 고맙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하나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 저 봉화에서 강구 근데 같이 또 살아난 분이야. 해결 가게. 복권. 감사합니다. 불과 몇 달 전 근처 갱도에선 비슷한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았더라면 박정아 씨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8월 29일인가 봉화에서 또 인사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석 때 가족들 모인 데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던데 괜찮은 곳이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아버지는 덤덤하게 괜찮다고. 뭐 나는 위험한 데는 안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아찔하기만 한 상황.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슬러지를 이제 광미라고 하는데 그 찌꺼기를 이제 갖다가 그 야적을 하잖아요. 야적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환경 문제가 이제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바람 불면 날리고 또 비 오면 또 쓸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물질을 이제 갱내에 이제 충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백필 작업이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 고립된 게 10월 26일 전에 많은 양을 이제 부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터진 거 아니겠어요? 본인 의지가 있고 본인이 평생 살면서 덕을 베풀고. 정아 씨는 틈만 나면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각계 각층에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보니까 광부들 삶을 바꿔야 된다. 갱도 생활은 5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는데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국가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겉으로는 태어난 듯해도 아직은 어두운 곳을 겁내고 혼자 남게 되면 불안해진다는 정아 씨. 마음에 드는 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을 유독 내 귀에 마음을 가족과 함께 산림치유원을 찾아 가벼운 명상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하고 고생을 시켰는데 나로 인해서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빠졌지.
역경을 함께 이겨내면서 가족 간의 정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사셨고 또 어머니하고도 참 살아오는데 많이 힘드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인생을 옆에서 이제 저희 아들들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참 남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많은 이들이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화 씨의 생환이 그래서 더더욱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70년대 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80년대 그 똑같은 방식으로 채굴 채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그 일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좀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KBS